그 처냐 이랴라는 제목에서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영화일까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했던 것은 이 영화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라져 있거나 어떤 사람이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죽었거나 뭔가가 자꾸 사라져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라짐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구보타 나오 감독님께 이 영화를 어떤 계기에서 구상을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一番最初にこの映画の企画を考えたのは、ちょうど前作の「ゲージ」という映画を劇場公開された直後なんですけども、それからもっと遡ること、今から約20年前ぐらいに、日本で300人ぐらいの顔写真がずらっとこう掲載されたポスターっていうのが全国に貼り出されたんですね。でそのポスターっていうのが、拉致の可能性を排除できない失踪人の方々の顔写真の、ポスターということで、それがものすごくこうビジュアル的に強烈な印象が僕にはあって、ずっとなんとなくそれは覚えていたんです。で、その家路の劇場公開後に、ある方とちょっとお話をしてた時に、そういえばポスターの、何人かの方が、家族に電話を入れたと。で、私は、別に拉致されたんじゃないと、自分の意思で蒸発したんですっていうことを、告げる電話を入れたっていう話を聞いて、これはなんかすごい話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何かそこからできないだろうかというのがきっかけです。 네, 처음 이 영화에 대해서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전작입니다. 집으로 간다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인데요. 그 이후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일본 전국에 한 300명 정도의 그 얼굴 사진이 실린 그 포스터가 일본 전국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납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실종자들의 얼굴이었는데요. 그 포스터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간다라는 그 전작 개봉을 한 이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분께서 그 실종자 중 몇 명은 집으로 그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난 납치당한 것이 아니다, 내 의지로 증발을 했다라는 연락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한 이야기가 아닌가, 여기서 뭔가 좀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その時に思ったのが、拉致被害に自分の家族があったかもしれないという届け出を出すっていうことは、きっといなくなられた前日まで本当にごくごく普通にこう過ごしたんじゃないかと。で、多分全くそういう消えてしまうなんてことは、いなくなってしまうなんてことは考えられないほど普通だった。それがいなくなられ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を考えた時に、人ってどういう気持ちで、待てるんだろうか、待つん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たんですね。で、前の日まで普通に過ごしてるってことは、もしかするとなんか自分が気がつかないうちに相手を傷つけ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とか、もしかすると自分が何かいけない、何か自分が気に入らないことがあったんだろうかみたいなことを、自分を、つまり責めるって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もしながら待つ。でその時にもう唯一
藁にもすがるような思いで拉致された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ことを思うことで自分を責めることが少し減るっていうような、なんかそういう思いもあるの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ると、こう待つ人の気持ち、待ち続ける気持ちで、どこまで人って待ち続けられるんだろうみたいなことをその時に思ったんです。 그리고 사실 그 납치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 신고를 하는 그 가족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전날까지 그 납치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은 굉장히 보통의 그런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사라질 거라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기다릴지 뭐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일상적인 그냥 생활을 보내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남겨진 사람들은 자책을 하면서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 납치 당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을 조금 더 억누를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 기다리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바로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이제 강렬한 부분이 아마 이 30년간 실종된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배우한테 완전히 매료가 됐었습니다. 이 여자 배우분에 대해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인물은 어디에서 온 인물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30년간 남편을 기다렸고 매일 밤 과거에 녹음했던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하지만 그냥 순종적인 여인은 아니었죠. 영화에서 보이시다시피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어떻게 이 인물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인물을 연기한 배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まあ、富子という役のキャラクターに関しては待ち続ける女ということではあるんですが、まあ、違う言い方をすると待つしかないというか、待つことをやめら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女性というのを、まあ、考えました。で待つことをやめられないっていう中でじゃあ何に生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と、たった一つのカセットテープの短い若い時の夫婦の、やり取り、あそこにだけ生きているっていう、なんかそういうこうちょっと閉じ込められた、愛と言っちゃ変ですけども、なんかそういう中で生きている女性というのを描きたいなというので、描いています。で、네, 그 기다리는 여성이라는 그 캐릭터를 그 역할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뭐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젊은 날을 계속 회상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만 살아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안에 갇혀있는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で、富子を演じた田中裕子さんに関しては、まあ、本当に僕も、名優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が、まあ、何よりも今回ものすごく、主演で出番も多くてセリフも、まあ、誰よりも多いという、役なんですが、全くですね脚本の一言一句変えずに、全て脚本通りに演じられたんです。で、まあ、それは多分優子さんの中でも
何度も何度も脚本を読んでいくうちに、脚本って特に今回の脚本に関してはものすごく行間が詰まっているというか、あまり書き込んでいない脚本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をいろいろ言葉をちょっとでも変えていくとリズムとかいろんな空気感が変わってしま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てだと思うんですが、とにかく優子さんはもうそのままこのままをやるんだっていうのを一貫して鉄頭鉄尾やられてたと。それと一番すごいなと思うのは終始淡々とですね、同じテンションで同じリズムで、ずっと富子を演じてる人が富子にな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さすが田中優子さんだなと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います。 네, 그리고 이 지금 주인공 토미코를 연기했던 다나카 유코 배우님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굉장한 명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주연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나오는 장면도 많고 대사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전체 통틀어 정말 그 각본 그대로 한마디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각본을 대본을 몇 번이나 읽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각본대로 정말 연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 대본 자체가 그 행간이 굉장히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그런 대본이었는데, 그 대사를 사실 바꾸면 그 리듬이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각본대로 나는 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연기를 해주셨고, 시종일관 정말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담담한 톤을 유지하면서 같은 리듬을 유지를 하면서 토미코를 연기를 해주셨고, 토미코를 연기했다기보다는 그 토미코화 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명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좀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손을 계속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미리 전달할게요. 여기는 다음번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방금 하셨던 그 감독님 말씀처럼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 미세한 변화나 이 표현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의 그 손을 클로즈업한 장면 컷이 나오고요. 그 손과 그 손 위에 어떤 그 해변을 수준 파란 돌이 올려져 있는 그런 샷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주인공들의 그 심리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을 떠나보낸다든지 그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손의 클로즈업은 멀어지고, 그리고 그 파란색 돌이 모여져 있는 그 탁자 위에 그 유리 항아리 샷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어떤 변화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手のクローズアップというのは意図的に意識的にしたわけではなく、ものを見せたいとかそういう時に、どうしてもクローズアップでというようなことはありましたが、おっしゃってた青い石っていうのはシーグラスっていう、海によく落ちて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波に揉まれてそれでだんだん角が取れていって形が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ものなんです。で一応脚本家と僕はシーグラスが富子自身だと富子が思っているっていうような思いも別にちょっと込めてあるんですが、それを、富子は毎日もう日課として浜を歩いて何か夫の痕跡が見つから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のを
まあ、30年やってるわけですが、で、まあ、下を見ながらずっと見ていると、まあ、キラキラと、美しいシーグラスっていうのを、まあ、手に取ってっていうのが、まあ、自分もある種こうシーグラスに自分を重ねてなんか大事にしてい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です。でそれをたまたま田村洋次もシーグラスをたくさん集めてた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最後、荷物を整理している時にバラバラバラっとシーグラスを瓶に入れるっていうのもアップに、まあ、なってます。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클로즈업 씬 같은 것은 딱히 뭐 의식해서 뭐 촬영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뭐 클로즈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란 돌 관련해서는 그 시글래스라고 하는 부르는데요. 그 바다에서 그 파도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둥그러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형태가 바뀐 것인데요. 이 각본가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 토미코 자신을 좀 그 시글래스 자체 좀 형상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미를 조금 담기도 했습니다. 매일 일과로 그 해변가를 걸으면서 남편이 남긴 흔적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씩 이런 반짝이는 이 돌들을 좀 주워보고 뭐 자신을 좀 비추어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우연히 이 타무라 요지라는 그 남자가 또 그 해변가에서 똑같은 돌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짐 정리를 하면서 이게 병에 담는 씬 같은 것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日本語でちょっとだけ喋ってもいいですか。本当にすごい、今日見た映画で一番良かったですし、いろいろ私にいろんなことを考えるきっかけにな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제가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다시 한국어로 질문드리면요. 일단 일본을 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못 갔었는데 이제 풀려가지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로케이션 장소가 어딘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 바닷마을이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그 영화 내에서 많이 본 슈팅 로케이션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딘지가 궁금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여배우 분들이었는데 역시나 너무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그 두 분을 캐스팅하시게 됐는지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남편의 역할로 나오는 목소리의 배우하고 그 나눠주는 전단지의 배우가 다른 사람인 건지, 다른 사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 배우였는데 그 사람하고 사진 속의 남자하고 다른 배우였던 게 아닌가, 그게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最初のロケーションは日本の佐渡島という新潟県のちょっと上にある日本海に、接している、まあ、囲まれているというかまあ、割と大きな島です。日本で、2番目に大きい島です。でまああの島には、まあ、割と本当にああいう映画でもあったような漂着船が、まあ、不審船みたいなものがかなり多く実際に来るという上が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まあ、あの島を選んだ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が、まあ、舞台を島に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は出入り口が一つしかないということも含めて島で撮りた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우선 질문 3개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지금 로케이션 장소는 일본의 그 니가타현의 사도가시마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동해에 마주보고 있는 그 동해를 끼고 있는 그런 섬이고요.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큰 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수상한 배나 표착선 같은 것들이 오는 섬이기도 하고요. 이곳을 무대로 그 섬을 무대로 영화를 찍고 싶었던 이유는 그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で、キャスティング
田中裕子さんと小野真知子さんのキャスティングに関しては前作の「家路」という映画で田中裕子さんにご出演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本当に素晴らしい女優であり、人としても人間としても素晴らしい方だなというのがあって、次に何か自分が作る時に絶対に裕子さんにまた出てもらいたいなという思いがあって、でその後、今回こういう待つ女、待ち続ける女というのを主人公にって思った時に、僕の頭の中と、脚本家の頭の中では、別に言葉をそこで名前出したりはしてませんが、これは田中裕子さん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思って、で、もうほとんど見切り発車で脚本家と2人で佐渡島の方に品藩に行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高台にある小さな家で、富子の家これだよねっていうような主人公の家ここだねっていうような家をちょっと見つけたんです。でそこが階段が家にアプローチが階段がこうあって、その階段にちょうど品川に行った時は夕方だったんですけども、2人でポンと腰掛けて海の方に行くと、下に小さな漁村なんですけど港が見えて、すごい綺麗だ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なんとなく2人とも頭のここら辺に田中裕子さんが座ってここで、港を見つめ毎日見つめるっていうような情景が浮かんだっていう、それぐらいもう田中裕子さんでもイメージが出来上がっていたと。それで、第一項を書き上げてすぐに、田中裕子さんに読んでいただいて、で田中裕子さんから、やりますというお返事をいただいて、でその時に裕子さんの事務所の、社長さんがですね、同じ事務所にたまたま小野真知子さんもいらして、で小野真知子さんが裕子さんとの共演が一回も今までないんだけども、ものすごく共演したいというのがもともとあって、で脚本を読ませていいかというのがあったので、もちろん読んで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で読んでもらったら、すごくやりたいです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ので、もうほとんど田中裕子さんと小野真知子さんはあっという間にキャスティングされたという感じです。네, 사실 제 전작인 집으로 간다에서도 다나카 유코 배우께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일을 해보고 배우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 또 뭔가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를 기획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여성이라는 그 기획을 시작하면서 저 그리고 각본가의 머릿속에 다나카 유코 배우님께 부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 각본가가 일단은 그 무대가 되는 그 사도가시마 섬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일단 가봤고, 거기 조금 높은 지대에 이게 주인공 집 토미코 집으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 딱 맞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계단이 집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앉아서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긴 했는데 그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항구를 좀 내려다 보면서 여기에 이 계단에 지금 그 다나카 유코 배우님이 앉아서 매일 항구에서 그 계단에 앉아서 매일 항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서 이제 첫 번째 초고를 대본을 만들어서 다나카 배우님께 보냈는데요. 그걸 읽고 나서 출연 승낙을 기꺼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다나카 배우의 그 소속사 사장님께서 또 이 같은 소속사의 오노마치코 배우께서 또 계셔서 이 오노마치코 배우께서도 굉장히 다나카 배우와 함께 이제 영화를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같이 출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 사장님께서 우리 그럼 오노마치코 배우에게도 이 대본을 좀 건네줘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읽은 그 오노마치코 배우께서도
꼭 출연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영화에 출연하는 두 여배우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빠른 단계에서 캐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あと最後の、夫役の、サトシ役の、俳優とポスターの俳優はもちろん同じ俳優です。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그 실제로 그 남편 역으로 나오는 사토시 역으로 나오는 배우와 그 배포하는 전단지의 인물은 물론 같은 인물입니다. 安倍晋之助さんです。 네, 아베 신노스케 배우입니다. 네, 마이크 뒤로 한번 주실래요? 맨 뒤쪽에 계시네요. 네, 그 영화를 재밌게 잘 봤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증발이라는 사회 문제로 기사가 나온 거를 봤었는데 이제 영화에서도 증발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증발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다가왔는지도 궁금하고 영화 각본을 쓰시고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도 이제 그 남편분이 증발이 된 건지 아니면 실종이 된 건지 감독님 입장에서는 어떤 컨셉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기다리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まずその蒸発す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は僕自身が割としょっちゅうってことはないですけども本当になんかたまになんか何にもないんですけども、例えば家族で団らんをしている時に、ちょっとなんかお尻がむずがゆくなるというかこのままこれでい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思いにふっとなったり、この幸せがいつまで続くんだろうかとかそれが逆に不安になったりみたいなことでちょっとなんか消えてしまいたいなみたいに思うことが、なくはないですね。でそれはもしかすると皆さんの中にも、そういう思いをちょっとよぎるということ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つまり割と普遍的な思い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でただ本当に蒸発してしまうのかしないのかというところにはものすごく大きな壁があって、全く違うことにはなると思いますがまず思いとしてはなんかそういう思いなので、理由があるかないかって言われるともしかすると日本では年間8万人ぐらいの、行方不明者がいるんですけども理由がなくて理由もないけどもなんか蒸発してしまったっていう人もかなり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そういう思いで映画の中のキャラクターの設定も、割とそれに近い考えで、作っています。 네, 그 증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도 자주까진 아니지만 가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이대로 괜찮은가? 행복한 것이 굉장히 불안해져서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증발하냐 안 하냐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증발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간 8만 명 정도의 행방불명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딱히 이유가 없이 증발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영화의 설정을 했습니다. 네, 요 바로 앞에 손 드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과 그 마치코노의 사라진 남편이 안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강했던 주인공의 이미지가 무너지던 장면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서로 껴안고는 있지만 그 사라진 남편이 약간
되게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이 뭔가 실체가 없는 그런 걸 안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의도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뜻 보면 그 사라진 남편과 주인공의 남편이 약간 외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그것도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あのシーンは逆にその見る方がどう解釈するかっていうのに全然委ねよう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が僕としてはあのシーンに関しては一応布石としてフェリーに乗ってる中でも私狂ってるからっていう、セリフがトミコの方であるんですで、それは普段は普通に日常は暮らしているけどももしかすると毎日夜になると、トミコは夫のギターに向かってブツブツブツブツと独り言をずっと言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ように思ってもらってもいいかなというのが一つもう一つが、あの日ずぶ濡れになった、幼児が来てで服を全部自分の夫のサトシのものを貸して着替えさせてい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そこになんか目の前にいるのがサトシと重なってきてあの日初めてああいうふうにブツブツブツブツこうしてることを言い始めたのかっていう解釈をしてもらってもどちらでも、僕は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いずれにしてももう多分30年待つってこういうことなのかな待ち続けている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見ていただければもうそれで僕は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つまり正常ではいられない部分がどうしてもあるんだろうなということです。 네, 그 장면을 보는 사람, 그 관객들의 그 해석에 다 맡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 섬으로 돌아오는 페리 안에서 그 토미코가 나는 뭐 미쳤으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다가도 매일 밤 토미코는 그 영화의 장면처럼 밤마다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흠뻑 젖은 그 요지가 와서 본인의 남편이 사토시의 옷을 모두 빌려주고 그 사토시 본인의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겹쳐져 보이면서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밤에 갑자기 혼잣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관객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했고요. 단지 그 장면에서 30년을 계속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정상으로는 살 수 없구나.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껴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천야일야를 만드신 구보타 나오 감독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게스트분들부터 먼저 나가시고 우리 관객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